시작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의미 있는 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원구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당원의 날 시사 토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아마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은요,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단상을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청원구 김재권, 김현상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이의용 부의장님, 그리고 변종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회 이영신 부의장님, 또 변은영, 최재호, 정재우, 송병호, 이예숙 의원님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청원구 상설위원장님들께서도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셨거든요. 자, 먼저 민병광 노인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영상 장애인위원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원배 노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용희 홍보소통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광성 직능위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 계시네요. 네, 그리고 상병남 자치분권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최호락 소상공인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임용국 고문님, 이현수 고문님도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권상현 농업인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뒤쪽에서 자리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황영수 충북도당 소상공인 위원장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네, 저 뒤쪽에서 인사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귀하신 분이 또 오셨는데요. 네, 우리 혹시라도 미처 소개되지 못하신 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이강일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혹시라도 미처 소개 못한 분은 또 추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청원구의 지역위원장이시죠. 우리 송재봉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멋진 토크를 보여주실 장윤선 기자님 오늘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일일이 소개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송재봉 국회의원님의 개회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또 지역에 그 민사모죠, 민사모. 우리 이승주, 진승주 대표님 계신데 아까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요. 박수 한번 그리고 그 정말 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운영인분들도 다 소개를 안 한 것 같고 또 우리 시도위원님들 한꺼번에 소개를 해서 누가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다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바로 여기 또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으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축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이강일 의원님이 또 귀한 거림을 해주셔서요. 축하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더 좋아 보여서 어제 서울시 행사를 갔다가 좀 황당한 일을 좀 많이 당해서요. 요새는 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데서도 저희 좀 푸릇푸릇한 당이 아닌 빨간 쪽 당이 기관장인 행사를 가면 정말 깝깝한 행사가 많아요. 그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닮아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직전 행사가 우리 흥덕구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뭔가 한 가지를 빼먹어요. 제가 조금 좀 역정을 내고 왔는데 순국선열을 빼먹고 묵념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묵념할 때 순국선열을 빼놓고 묵념하는 거는 제사 지낼 때 아버지 위패를 빼놓고 제사 지내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뭐 얘기가 많은데 건국절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국기죠. 그 태극기가 국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태극기를 국기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은 이승만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분이 왜 태극기를 국기로 하는데 그렇게 열과성을 다했을까요?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우리 한민족의 정통성을 놓고 경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칭호를 가져갔고 우리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상해 임시정부의 국기였기 때문에 그 적통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태극기를 국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7.18을 등용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무력화시켰던 대통령마저도 우리나라의 기원, 대한민국의 기원과 정통성을 1919년도부터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표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보수정당의 피를 이어받아서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앞뒤가 맞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렇게 화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많이 노렸고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저기 사도강산에 끌려갔던 사람이 강제노역이 아니게 되는 그런 역사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지금 포진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저희 정무위가 그 고문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참담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행사에서 아마 그런 얘기도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혼을 제대로 이어받고 우리가 스스로 민족혼을 우뚝 세우고 지켜내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역사가 흐려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게 같이 함께 지키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가일 의원님의 아주 멋진 축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좀 소개를 미처 못한 분이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반기문 고모님이 오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축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상 고모님께서 또 축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더운 날씨에 또 주말이고 한데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송재봉 의원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저는 윤경로라고 부릅니다. 윤 대통령을. 경로를 잘 하신다고 해서 별명을 윤경로로 저는 정했는데요.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우리 당원님들, 오늘 장윤선 기자님, 송재봉 의원님 시사 토크쇼 들으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장윤선 기자님은 뭐 옆에 앉아서도 인사는 안 드렸었는데요. TV에서 여러 번 봤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정치 전문 기자로서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제가 TV 볼 때. 그래서 이런 분이 오신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참석했습니다. 여기 저도 오늘 스케줄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안 할까 하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특별히 오신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고요. 윤경로 뭐 말도 안 되는 역사 지우기 여러 가지 등등 좋은 말씀 잘 해주실 겁니다. 제가 갑자기 뭐 인사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실 테니까 앞으로 끝까지 민주당 사랑해 주시고 송재봉 의원 성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스케줄 다 차치하고 이렇게 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김현상 고모님의 축하 인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대담을 듣기 위해서 많이들 오셨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기념사진 촬영을 좀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오늘 촬영은 저희 카메라만 앞으로 나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즘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 반대와 또 무너지는 민생경제 회복 촉구를 외치면서 사진을 찍을 건데 아마 피켓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거를 가슴 앞쪽에 한번 들어주시고요. 제가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 거부한다 라고 선창을 하면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라고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안 해봐도 괜찮겠죠?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외쳐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하라 라고 선창을 하면 마찬가지로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이렇게 3번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 거부한다.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하라.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잘 됐을까요? 네, 한 번에 끝났어요. 이게 잘못되면 한 번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한 번 더 할까요? 잘했지만 저희의 의지를 담아서 못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다시 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서 네, 요 피켓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서 한번 같이 후창 3번 할 때는 머리 위로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 거부한다.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하라. 아,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역시 2번째가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활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분을 저는 만날 때마다 굉장히 선녀 같은 느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선녀가 지금 인정하셨어요. 자, 가수 타경준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축하 공연을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5만 명 올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좋겠으나 저희가 착하게만 살 수 없게 하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정말 눈물나게 기뻐요. 사실 저는 송재봉 국회의원님을 대체로 노상에서 뵀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청원구 당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눈을 뜨기 힘든 가물보다 높은 저 하늘이 깊은
원래 두 곡인데 하나 끝나고 앵콜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7분 하기로 했는데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막 인물 연행진곡이나 바위처럼 이런 것만 부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해서 좀 부르주아틱하죠? 네. 살다 보면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해주시지 않을 거 알지만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하고 내려갈게요. 국회의원 이강일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좌관 찬재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좌관 인사하세요. 살다 보면 한길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누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한번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혼자 떠났으면 좋겠네. 수많은 근심부터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이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마음껏 행복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어떻게요? 비서님이 빠이빠이 안 돼요. 오늘 정말
너무나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우리 가수 타경주 씨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송재봉 의원님 많이 사랑해주세요라고 우리 타경주 씨가 멘트를 했더니요. 아까 우리 당원 중에 한 분이 옆쪽에 계셨어요. 어떤 분이 아유 그거 참 괴로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괴로운 길을 그 외로운 길을 선택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송재봉 국회의원 또 우리 이강일 국회의원님도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 그 외로운 길을 외롭지 않도록 해주려면 우리들의 좀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노래하면서 제가 또 느낀 거는 뒤쪽에 가운데쯤에 모자 쓰신 두 우리 당원분들 계세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봤습니다. 네, 파란색. 아까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좀 조금 더 힘들지만 외롭지만 앞에서 좀 길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좀 전해보면서 그 외롭고 아름다운 길 개인적으로 사심 가득 담아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도 일어나셔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 큰 사랑 관심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퇴행하는 민주주의, 무너지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우리 송재봉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님, 아까 우리 김현성 고문님께서 우리 기자님을 보기 위해서 바쁜 일정 다 차치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두 분 모시고 시사 대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님은 참여연대에서 약 10년 동안 편집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오마이뉴스 국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진행자로 활동을 하시고요. 대한민국 정치 현안과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서 공정하고 진실된 시각으로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나도 멋진 대담을 이어가 주실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두 분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윤선 기자입니다. 제 얘기가 바깥에까지 들릴까요? 안 들려요? 마이크가 올라갔습니까? 네, 네, 소리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장윤선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까지 커지고 넓어진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청주에 살다가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거의 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100만 년 만에 처음 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앞서도 소개를 받았지만 오마이뉴스에서 정치부장, 오마이TV 방송국장을 역임하면서 취재 때문에 기자단 버스 타고 한 번씩 왔다 간 적은 있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벌초 시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벌초도 다 마다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고모님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이제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노래하신 탁영주의 가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요 말이 그렇지 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래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타경주 가수님 정말 존경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그렇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너스레를 많이 떠는 편은 아닌데 자칫 오늘 시사 토크쇼가 무거워질까봐 제가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러셨대요. 3분에 한 번씩 대중을 웃겨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연설이다. 오늘 보겠습니다. 송재봉 의원님이 과연 3분에 한 번씩 우리들을 웃겨주실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추되셔도 좋습니다. 기자들은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3분에 한 번씩 우리가 송재봉 의원님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제가 늘 스튜디오에서만 이렇게 국회의원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마치 공개 방송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장윤선 기자가 오면 우리 당원들이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많이 비었네. 큰일 났다. 1분 안 돼서 웃으셨어요. 네.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셨습니다. 역시 성공하는 정치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장윤선 기자는 짧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대학 후배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후배인데 네. 또 참여연대에 있을 시절에 그때 아마 제가 청주 시민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맞아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립무원의 굉장히 외로운 단체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전국에 네트워크도 없고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는데 그때 그 참여연대에 있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이런 네트워크 있는데 같이 맞아요. 참여할 의사가 없냐 그래서 저는 옳다구나 좋다 이래가지고 네. 참여를 해서 지금 충북 참여연대가 이렇게 그렇죠. 또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던 맞습니다. 그런 또 인연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보은의 의미. 보은의 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 참여자치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 중간에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는 사실 송재봉 의원님을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대학 때 학교 시절에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로 알고 있었고요. 그때도 굉장히 차분하시고 그리고 점잖으시고 그리고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격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에 어떤 현안이 생기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이러면서 교문 박치기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기 전은숙 이런 사람들 송선영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정교한 판단을 요구하고 하셔서 저분이 나중에 뭔가 큰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정말 감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 저도 취재를 가니까 본회의장 취재를 할 때 기자들은 4층에 올라가서 3층 본회의장을 바라보면서 취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본회의장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뿌듯하고 야 우리 선배가 그래도 국회의원이 됐네 그때 그 선배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또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송재봉 하나 키워서 국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은 초선이지만 열심히 키워서 재선, 3선, 4선 국회의장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좀 더 커야 되는데 정말. 키는 그만 크시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의정 활동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소위 기자들 사이에서는 견적을 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보면 견적이 안 나오는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견적이 세게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송재봉 의원님은 견적이 좀 세게 나오는 분이고 가끔 보면 견적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컨텐츠 파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종성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셔서 전국의 판을 흔드는 정치인이 될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기 뭐 질문지에 나와 있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지금 한 석 달 정도 되셨는데요. 실제로 원외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원내 진출하니까 어떤 점이 가장 내 인생에서 달라졌다?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이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리나요 뒤에? 네. 정말 이게 제일 실감하는 건 제가 법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입법권.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최근에 느끼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율량 사천동 쪽에 카지노가 들어오려고 근데 그 주변에 학교잖아요. 근데 아마 사회운동만으로 이거 안 된다고 주장하면 10년이 가도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와,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박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쓰면 세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데 정말 기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체험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크게 바뀐 거 아닐까. 그렇군요. 네. 네. 역시 노잼. 조금 더 재밌게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다. 예, 송재봉 의원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제가 여러 국회의원, 정말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보고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을 뵙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입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바꾸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봉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힘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이 산을 넘어주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지역에서 또 그 상업적으로 카지노를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럴 때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께서 송재봉 의원 손 잡고 같이 넘어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충분합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시니까. 근데 확실히 제가 그 여러 지역을 가보면 역시 충청도 분들이라 청주 분들이라 진중하셔. 그래서 박수 치는데도 잠깐만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쳐야 되겠는데 아낌없는 박수를 주셔야 저희들이 긴장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재밌게 모실 수 있다는 점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9월 2일 국회가 뒤늦게 개원식을 했는데 네. 그분이 안 오셨어요. 맞아요. 예, 깜짝 저 놀랐어요. 엄청 기다렸거든요. 와, 기다리셨어요? 네. 이야, 기다리셨구나. 사실은 1987년 우리가 개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역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분이 새로운 역사를 많이 만들어요.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취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또 나오면 또 저희가 또 백그라운드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면. 그래서 너무 사건 사고가 많다. 예. 근데 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셨을 텐데. 네, 뭐 정치 제대로 하고 좀 혼을 내키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네, 정말 뭐 역사에 남는 기록들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밥 먹듯이 정말 쉽게 하는,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뭐 오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일상이 되는 그런 대통령은 처음 보기 때문에 오면은 좀 제대로 정말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제 앞으로 꼭 한번 손을 잡고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됐네요. 네,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안 온 이유가 자신을 모욕 줄까봐 안 온다는 피켓 거예요. 시위 할 것 같다. 네, 근데 준비하셨습니까, 민주당에서? 안 했어요. 네, 어떻게 아주 한 대에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레 겁을 먹고 피켓 들고 본인을 모욕 줄까봐 국회를 안 오겠다고 하는 대통령은 정말 처음 보고, 그래서 이번엔 정말 그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헌법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건가? 무지하다고 해야 될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무지보다는 무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사실 거기 다 국회의원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송재봉 의원이 가 계시는 거잖아요.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의회로 보내서 저희들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안 오겠다. 나 안 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 에? 내가 가면은 피켓 시위나 하고 말이야. 야당원들 말이야. 대통령 말이야. 나같아요 성대모사? 망신이나 주려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국민 무시죠.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의회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오기 싫어했어요, 개원식에. 왜냐하면요, 그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본회의장 2층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오느냐 안 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왔는데 이렇게 그 양쪽에 경호원들이 있고 그 경호원들 너머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양쪽에 있었는데 그때는 뉴스 제목이 뭐였냐면요, 세월호 유가족의 눈길조차 주지 않은 대통령,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와, 안아버리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 근데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통령이 오면 그 조금 일찍 와가지고 국회의장 주재하에 그렇습니다. 여야 대표들하고 이렇게 차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이끼리 얘기는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도 싫고 부담스러웠을 텐데 거기 한동훈까지, 그래서 이 꼴 보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네. 진짜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원님, 제가 취재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취재를 해봤더니 네. 실제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아니다, 이거 또 하나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하고 있나요? 그럼 말을 삼가야겠다. 잠깐 끄세요. 아니, 제가 요새 하도 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최근에 또 하여간 고발장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고발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보도를 취재한 기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당시에 저는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취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껄끄럽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보시는 게 맞는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하셨다라는 주변에 설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시로 경로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아까 윤경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마약 사건 수사하던 백혜룡 경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총괄 책임졌던 실무국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나라의 질서가 뒤집히고 안녕이 헤쳐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건강하고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좀 작아요. 반응이 늘 이렇게 생각을 많으셔. 충청도가 좀 이런가 봐요. 생각이 많고. 잠깐만, 내가 여기서 박수 쳤다고 혹시 여러분들은 고발 안 당하니까 박수 세게 치셨어요. 좋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열심히 활동하라고 송재봉 세 번만 해볼까요? 네. 송재봉! 자, 이 기운 받아서 네. 세게 일하시라고. 네. 쫄지 말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임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는 통상 산자위 이렇게 부르는데요. 15글자나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산자위라고 쓰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세상에 이거 밤새 공부 안 하면 의정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히 상자위가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겁니까? 누굽니까, 위원장님? 정말 누구 한 사람 때문인데. 예. 물론 한 사람 때문 아니겠네요. 네. 1차적으로는 용산에 계신 분 때문인데, 그 방어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임무가 되다 보니까 특히 친윤에 가까운 분들은 더 좀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 산자위라고 보통 하니까 산자 중기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자 소외감을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위원장이 이철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여간에서 회의를 안 엽니다. 찐윤. 그렇죠. 네. 찐윤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실질적으로 한 번 열었어요. 제대로는. 그러니까 현안 질의 한 번 했고. 이야, 정말요? 그러니까 법안 심사에서 한 번 열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에서는 이제 결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상임위 다 결산 끝났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결산한다고 이렇게 회의가 잡혀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왕고래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친윤 동향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님과 통화를 하는데 도대체 상임위는 왜 이렇게 안 열고 있는 건지 저도 한번 확인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 좀 꼭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총 2차례 했습니다. 임기 중에. 첫 번째 국정브리핑이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네. 0일 만에 석유가 나온다. 갑자기 석유가 나온다고 브리핑을 해서 정말 깜짝 놀라서 그날 제가 정말 바빴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막 다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이게 뻥에 가까워. 그러니까 좀 야, 이거 어떡하면 좀 황당한. 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브레우 박사. 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액트지오. 그 행방이 너무 그것이 알고 싶다. 액트지오에서는 손 떼고 네. 브라질로 갔더라고요. 와. 네,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할 때 처음에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대통령이 갑자기 그것도 관련 부처의 얘기도 안 하고 네. 한 10분 전인가 기자들에게 통지하고 산자부 장관도 몰랐다는 거고 대변인실에서도 그렇죠. 몰랐다는 대변인실에서 거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거고요. 산자부 장관 같이 왔으니까 맞아요. 알긴 했을 텐데 그때 정말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가 매장 가능성이 높고 근데 특히 그때 처음에 약간 우리가 이게 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세계적인 심해 탐사 기업 네. 액트지오 맞습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박사인 아브레오 박사가 네. 정말 이렇게 분석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정말인가? 그래서 좀 팩트 체크를 하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세계적인 기업은 맞죠. 네, 세계적으로 참 참담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내용을 세계적인 기업이 가정집에 본사가 있는 정말 1인 기업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것이 확인이 됐고 그 이후부터 이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다 이렇게 깨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최소한 것은 법인세도 못 내는 회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계약을 해서 그렇죠. 세계적인 탐사 회사라고 하니 탐사 세계적인 회사라는 걸 특별히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때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반 이 공기업 특히 그리고 청주시를 예를 들어도 청주시하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업이면 계약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이런 공공의 사업을 수주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네. 불가능하고 미국의 세무사들에게 전문가에 물어봐도 미국의 텍사스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랑 또 사실상은 제한경제 입찰이라고 했지만 세계적인 기업 2개를 제끼고 1인 기업에게 수주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건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팩트가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실에서 분석했을 때 140억 배럴이고 이게 삼성 시가총액의 5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삼성 시가총액을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치면 석유 가격이 배럴당 110불이 돼야 돼요. 110불. 근데 그 당시에 70불 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자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최소한 산수도 못한 거예요. 그 계산이 엉망진창인 거죠. 이건 굉장히 급조해서 뭔가 용산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산자부가 백업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됐고 근거도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정세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정권이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21%까지 추락을 하고 거기서 10%대까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부정평가가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되는 TK, PK 지역에서도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종의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뭐 자고 나면 새로운 현안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막아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당시 이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사실들을 정부가 제공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또 예, 국회에서 밝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로 뛰어서 취재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실들이 이게 아닌데요? 라고 밝혀내야 국민들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확인을 하자고 했을 때 산자부가 자료협조를 네, 전혀 안 했죠. 네. 지금 제일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그 국책사업에 사실 5번 시출을 하려면 5천억이 든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근거 자료를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이걸 계속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면 명분이 돼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로드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조차도 외국인 기업들에게는 주는 자료를 국회에 안 줘요. 진짜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권은 국회 부시가 정말 곳곳에서 돌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또 뻔뻔하게 내년 예산을 508억인가를 또 세워놨어요. 이거 시추하겠다고 지금 와. 내년 3월까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그 정치에서 절대로 무관심해지거나 멀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장윤선의 취재 편집도 열심히 봐주시고요. 예, 그래, 혹시 그 뭐죠? 네. 좋아요? 좋아요. 예, 구독하기, 구독. 좋아요, 안 하신 알림 분. 설정. 예. 다 하셨나요? 다 하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요,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KBS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막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요. 5개 프로그램에서 전부 잘렸습니다. 예, 제가 돌아다니면 더 라이브에서 잘 봤어요 이랬는데 그 프로그램 하루아침에 문 닫았고요. 뭐 라디오 프로그램 말할 것도 없고 KBS 9시 뉴스 앵커가 마지막 브리핑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MBC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되고 송재봉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지킬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거꾸로. 네. 함께 해주셔야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희들끼리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좌중에서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네, 재미없어서 그런 거. 재미없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재미없으실까봐 지금 너무 우리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이게 당원분들에게 질문지를 미리 받은 모양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포스트잇을 이거 다 하려면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박수 감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지. 1번, 이재명 대표는 자주 보나요? 아니, 하나씩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해서. 자주 보십니까? 자주 네. 보죠. 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자주 보는 거 아닌데. 그럼 소통은? 텔레그램 몇 번? 텔레그램은 뭐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카톡은? 카톡은 거의 안 하고. 전화. 전화할 일은 별로 없고요. 없어요. 네. 예. 송재봉에게 이재명이란? 함께 가야 할 동지죠. 네. 동지다. 네. 네. 그 어려운 시절을 또 같이 살아왔고, 또 시민운동가로서 같이 또 일을 해왔었고, 그때부터 우리 사회를 정말 혁신적으로 제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동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수 주시죠, 여러분. 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하루 일과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서울에 있으면 보통 한 5시 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7시 반까지
가서 또 아침 회의도 하고 공모임도 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 보통은 그 정도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시에 잠드세요? 잠은 좀 일찍 자요. 한 12시 정도. 아, 12시가 일찍이에요? 아, 예전에 비해서. 예. 야, 그러면 하루에 수면 시간이 한 5시간. 예, 그래서 중간에 국회의원들이 쪽잠도 주무십니까? 쪽잠 같은. 예,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이 네. 안 주면 졸아요, 보니까. 지난번 국회 조는 거 보셨죠? 예. 아니 그분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분은 잠 그분들은 주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 필리버스터 하는데 자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냥 예, 주무셨죠. 네, 다행히 민주당은 없었어요. 네. 참고로 제가 그 중에 한 분하고 방송 네. 토론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김모 의원님하고 예, 그분이 상당히 우아한 분인데 예, 네. 방송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주무셔가지고 너무 깜짝이야.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뿌듯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은 못 느꼈어요. 네, 앞으로 잘해가지고. 그래요? 네. 네. 이건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아마 네.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가게 되면 뿌듯하지 않을까? 모시겠습니다. 네, 얼른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주로 사람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늘 사람 속에 묻혀 살기 때문에 사람이 싫고 사람이 피곤하고 제발 좀 사람 없는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받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DNA는 우리와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났어요. 네, 생각났어요? 뿌듯했던 저, 뿌듯했던. 네, 네. 금방 생각이 나는데 당선돼서 고맙다고 하셨을 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말 이 제대로 심판을 하려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우리 총무부 같은 경우는 초반에 굉장히 박빙이기도 했고 뭐 걱정들을 많이 또 하셔서 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당선돼줘서 고맙고 정말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실 때가 제일 내가 잘했나 보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이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최민희 의원님도 저에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인사를 다니면 당선돼 주어서 고맙다라는 얘기하고 정말 잘 싸워달라.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남양주의 시민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청주의 시민들도 똑같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 국민이 같은 마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지율이 지난주에 23%또 찍었습니다. 전주하고 같은 지지율인데요. 긍정평가 갤럽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보수적인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은 아마도 20%는 이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장식 의원이 이제 이런 분석을 했는데 소위 얘기하는 아스팔트 보수 그리고 기독교 보수가 합쳐졌을 때 최소한 20% 지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발언과 인사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전광훈 목사가 총리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신장식 의원이 제 얘기 아니에요. 고발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그렇군요. 하고 있죠. 특히 네. 안창호 네. 인권위원장의 경우는 정말 이 보수 기독교 특히 그걸 우리의 그 차별금지법 네. 이런 걸 고리로 해서 갈라치기를 하기 위한 전략적 술수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보면서 특히 좀 힘들게 이 청문회도 하고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정권이 인사를 막 하는 것 같지만 또 나름은 굉장히 전략을 가지고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지지 기반은 반드시 쥐고 가겠다 이런 또 의지가 반영된 인사이기도 했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다 80%인데 이 80%의 국민 버리고 가겠다는 겁니까? 20%만 쥐고 가면 탄핵은 안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이대로 3년 가겠다.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이대로 3년이라고 한다면
저보다는 저 함께 일하는 장성철 소장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참 답답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보니까 40대가 9%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9%면 거의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경제 세력의 중추에 해당하는 40대가 9%의 지지율, 86%인가의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정부는 정말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틀막해서 쫓겨나는 정권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정 기조를 뭐 바꿀 생각도 없을 뿐더러 제일 저는 이 정권의 문제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자기 부인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잘 마무리하면 된다는 수준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청와대 있을 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있을 때하고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았거든요.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부처 공무원 통해서 다 야당 의원 설득하라고 보내고 가서 정말 이거 설명해라 뭐 해라 이렇게 정말 했어요. 근데 이 정권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뭘 달라면 주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다 무슨 안보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 안위의 문제라 그러고 뭐 또 하나는 무슨 사생활 보호라고 네, 그러고 예, 개인적인 네. 보호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일하기 깝깝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송재봉 의원에게 하트. 예, 힘내세요 이런 응원 문자도 사실 굉장히 힘이 됩니다. 나쁜 거, 안 좋은 거, 당신 이거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이것뿐만 아니라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응원 문자가 송재봉을 춤추게 한다. 예, 제가 오늘 숙제가 많이 드리네요. 그래서 군데군데 집에 가셨나?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저희가 이렇게 뭐 보면 다 좋고요. 뭐 지역 사안이니까 청원구의 미래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간단하게 어려울수록 간단하게 답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의 미래는 희망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바꿔보려고 하는 일단은 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생전 이런 걸 뭐 할 줄 모르는 분인데, 야, 제가 아는 송재봉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면무스러워서. 하고 나니 얼굴 빨개져. 근데 피부가 까면서 잘 티가 안 나네요. 네. 또 우리 또 지역구에 열심히 같이 뛰는 우리 시도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당원들이 정말 헌신적이시거든요. 네. 우리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바꾸는 큰 저는 힘이고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희망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가 그 사진 찍을 때도 저 피켓이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챌린지 운동 캠페인 하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이 캠페인에 함께 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그 사실은 뭐 앞서 이강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김형석 원장 본인 스스로 네. 뉴라이트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심되는 네. 예, 이분을 필두로 해서 김문수 뭐 노동부 장관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제강점기 때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예? 다 일본 국적자입니다.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서 네. 상당히 충격을 그때 그래서 국정감사 포기했잖아요. 아이가 청문회. 청문회에 그래서 청문회를 파행됐죠. 포기를 해버렸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 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 최근에 또 기시다는 왜 옵니까 기시다는? 네? 네? 국민 세금으로 다 우리 세금인데 그걸로 네? 여기 와서 뭐 한 거죠? 진짜? 박지원 원장님께서 뿔이 나셨어요. 왜 우리나라 세금으로 기시다 2인 파티를 해주냐? 그러니까 정말 뭐 곧 물러날 기시다를 왜 불러들여서 하나마나한 이미 재탕 삼탕에 새로운 것도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국민으로 보면은 점점 이 화를 돋구는 인내심을 체험하고 있다 이 정권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시대 입장에서 보면 꼭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대한민국에 왜 친일파가 이렇게 많아요? 어느 순간 다 고개를 내밀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국정의 주요 요직을 정말 이 친일파 거의 일배 수준의 친일파들이 곳곳에 장악하고 들어오고 있어서 기시다 입장에서는 자기 전리품 챙기러 온다는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고 생각한 분이 계시나요, 여기? 저는 그런 상상이나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제 식민 치하에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일본인이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당당히 얘기하는 인사들을 곳곳에 지금 배치하고 있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후보자 또 마찬가지죠. 거기는 더 그렇고. 근데 지금 누구죠? 지금 용산에 있는 김태효, 네, 안보실 2차장. 광복회. 중요한 것은 아니, 네. 일본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인데 김태효가 그런 말을 했죠. 중일마.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광복회 회장이 밀정. 네, 현대판 밀정이 네, 용산에 어르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주요 요직을 이런 세력으로 오히려 장악하게 해서 결국 뭘 얻으려고 하는 거냐.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정권은 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 세력을 가지고 집권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도 되는 건지 정말 해석이 불가능해요.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버지예요. 예,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 교수의 아버님이신데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를 들었는데 후보 시절에 이종찬 광복회장 찾아가서 아버님 저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해서 도와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황당무계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여러 매체에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하면서 잘못된 사실들을 현대판 밀정이 어른거리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공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내년이 을사늑약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07년 군대 해산, 그리고 1910년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뭐가 있었습니까? 도저히 흐르는 항일 운동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야말로 전국 곳곳에서 만주에서 상해에서 북경에서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 역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 역사 여러분들 용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역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지난 8월 30일 검인정 교과서가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제에 대해서 친일은 왜 했을까?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거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친일파 척결 운동에 지금 항일운동으로 다시 쓰시는 제2의 지금 독립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친일파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면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친일했던 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도 이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본의 이런 어떤 그 독도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해도 우리 이 정권은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일본의 자위대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독도 훈련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숨어서 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이 한일 관계가 정말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로 되면서 이것이 그 미일의 어떤 그 군사적인 여러 가지 동맹 체제 하나 되면 우리가 재편돼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려까지가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대중국의 어떤 맞서는 그 핵심 지역으로 한반도를 상정을 하고 자신들의 소위 얘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한반도가 제발 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이 방위를 좀 맡아주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요구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요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 왜 필요한 거냐, 우리는 동아시아 전략이 중요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는 다자간 외교안보 체제를 통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상황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만 얘기하면 눈물 나죠. 네,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어떻게 일궈온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통째로 송두리째 왜 도대체 그놈의 물컵 반잔은 언제 채우는 건지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정치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도 분노한다. 우리도 경로 한번 세게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만 경로하는 법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로합시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홍준표 시장이 분명하게 또 그런 건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1919년까지는 대한제국 국민이고 그리고 1945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한 번도 일본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국적법에 따라서 우리를 일본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조선인으로서 차별하기 위해서 국적법에 따라서 국적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망각한 채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네?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공부를 해야 돼요. 신문도 열심히 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보시면서 네,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역사를 계속 상기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친절하게 그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민생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취재를 전국을 다니면서 제일 국민들이 많이 하셨던 얘기가 대파가 870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제가 그때 마트 취재를 막 갔었어요. 하나로마트도 가고 롯데마트도 가고 막 여러 군데 마트를 가서 봤더니 그 어디서도 870원은 없었습니다.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다녀온 그 홍익표 의원 지역보다 서초인데 그 지역에서 한 시민을 만났는데 오늘까지만 870원에 팔고요. 내일부터는 돌아간대요. 윤 대통령 왔다 갔으니까. 근데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앞서 의정부 성모병원도 의료대란 난리, 이 충북 지역 괜찮습니까? 의료대란? 안 괜찮죠. 네. 그거 좀 여쭤볼게요. 정말 네. 어떻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최근에도 우리 여기 오창 지역에서 왜 그 교통사고로 그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그 배달하시던 분이 그래서 청주 시내 모든 그 응급실을 연락을 다 했는데 충북권 전체에서 못 구해서 원주 그 병원 어디요? 원주에 있는 에브런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는 거죠. 원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응급실은 완전히 준마비 상태인 거죠. 그 의료센터는. 근데 뭐 그 충북대 병원 같은 경우도 겨우겨우 지금 근근히 유지하고 문을 닫는다고 했다가
다시 열었다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특히 지금 저희 충주의 그 건대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지금 의사들이 다 사표를 낸 상태에 지금 한 분인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유,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요. 아프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추석 때 이상하게 애들이 연휴 때면 그렇게 열이 나요. 이상하게 멀쩡한 사람도 연휴 되면 꼭 체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추석에는 우리가 병원도 못 가니까 좀 덜 잡수시고 살도 뺄 겸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특히 생각.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심각하죠. 특히 노인분들 계신 아니 세상에 어느 집에 아이 없는 집이 있고 노인 없는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 난리인데 임요한 의원. 에? 맞아. 야 혹시 의원님도 어떻게 백 써가지고 세브란스 가시는 그런 백이 그럴 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백이 있다고 해도 이런 국면에 쓰면 안 되죠. 야당이라 안 썼는데 네, 쓰면 안 되죠. 네. 안 되기도 하고 특히 조금 얘기 나온 김에 지금 2-3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이 응급센터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가 문 닫겠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프면 정말 안 되는 상황이고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이 119 구급대가 와서 한 11번 정도는 연락을 해야 갈 수 있는 응급실을 찾을 수 있다는 그 평균 보니까 그만큼 이 응급의료 체계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문제 없습니다. 그거 비상체계 다 돌아가고 있고요. 에? 그 신문들 좀 보세요. 그거. 에? 답답해. 기자들이요. 그날 제가 기자회견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분위기 어땠냐? 그랬더니 한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배,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처음 질문한 기자가 뉴시스 기자예요. 근데 뉴시스 기자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 몇 명인지 아세요, 의원님? 1000명 되죠. 1000명 넘습니다. 네, 국회가 훨씬 많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기자단이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자단 가운데 총 간사가 뉴시스 기자고, 뭐 인터넷 기자단, 방송 기자단, 영상 기자단, 사진 기자단, 그다음에 중앙지, 종합일간지 기자단, 지방지 기자단, 경제지 기자단 쭉 있거든요. 그 기자단들을 다 대표해서 한 게 총간사. 그 총간사는 이 의전상 대통령 기자회견은 항상 1번 질문권을 줍니다. 근데 그 밖에 다음은 이제 랜덤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1번이 누구였게요? 어느 회사였을까요? 맞습니다. 상품 없어요? 저런 분들 상품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 상품은 끝나고 우리 정효승 기자가 사진 찍을 수 있는 제가 조금만 예쁘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쌍꺼풀 수술이라도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에게 처음 질문권을 주는 걸 보면서 선배 저는 질문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날 질문한 기자들 보면 끝까지 MBC는 없어. MBC 안 줘요. 그래서 기자들이 우리 MBC 그래도 3번째인데 한 번은 줘야지. 한 번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정말 참 어렵고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원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네. 그러면은 이게 헌법 탄핵 대상인가?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죠? 고발하지 마세요. 법을 얘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응급의료센터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을 파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을 제가 그 속보가 나오던 날 흉부외과 전문의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2분 모셔서 제가 방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속보가 들어와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1급 비서관들을 전국의 권역별 응급센터에 전부 급파하겠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빡친다. 세상에 그분들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차트를 쓸 줄 압니까?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분들이 갑니까? 가면 업무 방해. 업무 방해.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기 때문에 의전해야 돼서 병원장이 제일 바쁘다. 그리고 그분들 와서 보려면 뭐 책상도 드리고 의자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부가 또 활동이 생기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왜 공무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의사들이 태업하는지 아닌지 감시하러 오는 거다. 그렇죠.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의사들을, 현장에 있는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나쁜 사람, 예, 이렇게 만들고 이 있다. 의료 대란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꾸 지금 의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의 정말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그 의대 정원 정책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 자기 책임은 없어요. 자기 책임은 없고 이 정권은 무조건 다 남 탓입니다. 모든 게 남 탓이고 다 지난 정권 탓이고 요즘 재정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나도 지난 정권 탓이고 다 이게 내 책임이 없는 정권을 운영할 그런 역량도 안 되고 유지하면 안 되죠 사실. 예.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부인데 이들은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정말 이상한 정권이다. 그러니 송재봉 의원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네, 상식의 회복, 공정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송재봉 의원께서 정말 할 일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플로어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2분 정도는 플로어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 행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2분만 질문 받을까요? 네. 한 분만 받을까요? 아니, 3분 받을까요? 두 2분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2분 하겠습니다. 손을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송재봉 의원에게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장윤선 기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 왜 저를 네. 여보세요? 예.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기자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오늘은 이 송 의원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은 게 저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뉴스에 접하는 많은 얘기는 우리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송 의원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이다, 내 목숨 바쳐서 이렇게 민주주의 지킬 것이라는 걸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지, 뭐 송 의원님 칭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송 의원님 칭찬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 오면 안 돼요. 송 의원님한테 채찍질을 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래서 송 의원님 빛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총무가 이거 뭐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으면 해서 송 의원님 앞날 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앞날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니 제가 그럼 재선을 한다고 해야 되나? 웃겼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사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다 자기를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도하게 사실은 대변해서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지역 간에도 격차가 더 커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관되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또 대한민국의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또 예산을 세우고 또 감시하고 또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런 역할을 일관되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 더 듣겠습니다. 네, 저 뒤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집권당이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집권당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올 때는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없나요? 그럼 좀 다음에는 저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여당에서는 못 나오게 이렇게 합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정말 이 윤석열 정권 몇 년 된지 알아요 지금? 30년. 네. 대한민국이 정말 무너지고 있다. 각종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시스템이 정말 이렇게 손들째 무너지고 있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와 시스템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갈망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 보면 이 시스템을 넘어서서 하루빨리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급한 마음들도 같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정말 최소한으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경제 또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는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답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장윤선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했습니다. 네. 하여간 제가 뭐 오늘 정말 100만 년 만에 지역에 와서 송재봉 의원님하고 함께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의원님 말씀 듣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얘기 들으러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 이 장윤선 기자님 얘기를 더 길게 듣고 싶어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못한 얘기를 그래도 우리가 듣기 어려운 취재 뒷얘기를 한 5분이라도 더 이렇게 풀어주고 가야 온 의미가 오신 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얘기가 마무리가 아니고 우리 장윤선 기자님 얘기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실 이런 모든 국정 혼란과 난맥의 출발점은 사실은 정치 검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검찰을 제대로 해체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또 다른 민주정부가 들어와도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기조차 어려운 건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법정연금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그 민주화 시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택연금을 물론 감옥에도 오랫동안 갇혀 계셨지만 가택연금을 통해서 또 수없이 탄압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쪼개기 기소와 정말 있지도 않은 수많은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지금 재판을 지금 네 개의 그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또 뭘 들고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무도하고 정말 그 검찰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 검찰 개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세 번째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어쩌면 지금 민주당이 또는 야당이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함께 제대로 싸워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재 시대적 과제고 요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치권의 속살을 샅샅이 취재해서
현장의 달인, 현달, 답게 열심히 또 취재 현장에서 많이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속속들이 다른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이런 오랜만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조국혁신당 그 무슨 토론회가 있어서 이제 기자들은 주로 토론회 같은데 패널로 나가기 때문에요. 정책 토론회는 많이 갔었지만 이렇게 이런 당원 행사는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연대가 지속되는 것 같아서 저도 흐뭇한 마음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내용의 대답을 진행해 주신 우리 송재홍 의원님, 장윤석 기자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네. 요즘에 네.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노량진 수사시장에서 물 떠마시던 분 있잖아요. 그분 관련해서 김건희 씨 그 공천 관여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또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좀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분 이준석 의원하고도 개혁신당하고도 많은 관계가 돼 있다고 하고 텔레그램 무슨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해주실 말씀 한 말씀.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좀 늦은 소개만큼 큰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영 충청북도 부의장님 오셨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퇴행하는 민주주의, 무너지는 민생경제,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주제로 아주 심도 있는, 때로는 좀 유쾌하기도 한 대담을 함께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 말이 좀 기억이 나요. 어려운 턱을 넘으실 순간이 참 많으실 텐데 우리가 손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앞으로 손잡을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을 좀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우리 저녁밥은 또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아까 청원구의 미래는? 이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의원님께서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송재봉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이 시간을 함께 하신 만큼 마무리는요, 요 멘트로 하면 어떨까. 제가 청원구의 미래는? 이라고 외치면 희망이 있다. 먼저 희망이 있다예요. 자,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송재봉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소리 작으면 계속 할 거예요. 네. 자, 마지막 멘트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청원구의 미래는? 희망이다. 왜냐하면 송재봉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당원의 날 시사 토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될 당원의 날 행사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